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누구나 경험해봤을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나를 좋아하는 절대불변의 그 법칙. 오늘은 그 법칙이 왜 생기고 어떻게 깨야 하는지 큰 틀로 보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첫인상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했다면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게 나을 정도로 중요하죠.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 번 첫인상에 대해서 강조한 걸 보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의 첫 포인트는 감정의 이중요인 이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쁨,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생리적 변화를 겪습니다. 봉봉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현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녀와 잘 되고 싶고 자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건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정반대의 감정, 그러니까 흥분이나 공포 등 위험을 느낄 때도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거나 높은 빌딩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우리의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죠.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사실 거기서 거기인 생리적 변화를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흥분은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행복감이 될 수도 있고 공포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흥분의 격렬함은 정비례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극이 커질수록 우리의 감정도 같이 커지게 되죠. 여기서 착안한 게 바로 흥분 전이 이론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극 A는 생리적 흥분을 일으키며 이 흥분감은 어떤 사건 B로 전이된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해보자면 우리는 운동이나 공포 영화를 봄으로써 빨라진 심장 박동 등의 신체적 흥분을 느끼죠. 만약 우리가 이 흥분감을 느끼는 동안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 흥분감이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생겼다고 잘못 가정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감정의 잘못된 기속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여자랑 잘 되고 싶으면 공포 영화를 봐라 라는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좀 더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 만약 당신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하는 흔들 다리를 건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밑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고 바람이 다리를 흔들어서 여러분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건너는 상황입니다. 이를 건너는 도중에 어떤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잠깐 설문조사를 한다고 불러세우고 질문 몇 개를 던지는 겁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람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물어보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줬고 그대로 두 사람은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당신은 그대로 길을 가다 또 다른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다리는 경고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별로 높지도 않은 짧은 다리입니다. 이걸 건너는 와중에도 똑같이 아까처럼 멈춰 세우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 설문조사를 하고 질문을 한 후 전화번호를 주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처음 흔들다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이 흔들다리는 당신의 흥분감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흥분감을 그 사람을 만나서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될 겁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여성의 매력도에 변화를 준 후 실험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이성을 만났을 때 변화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변화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성이 매력적인가? 매력적이지 않은가? 참가자 남성들은 여성을 만난 후에 따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평가를 했고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황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매력적인 여성과 마주쳤을 때였지만 슬프게도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황은 운동하고 있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을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흥분전이 이론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운동을 하면서 올라간 심장박동과 혈압이 바로 이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과 마주쳐서 불쾌감에 의해 생겼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 거죠. 즉 흥분되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활용하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봐서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게 좋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만약 상대가 당신을 그렇게 마음에 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놀래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혈압은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신이 느낀 짜증의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설명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을 때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감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남녀 애정 관계에서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까움의 정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잠재적 애인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고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몇몇 사람들은 가까이 살면서 마주칠 기회가 좀 더 많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서로에게 좀 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죠. 이걸 우린 직무상 가까움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자주 접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서로의 같은 점을 알게 되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며 서로를 단일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반대편 동에 사는 여자 A보다 옆집에 사는 여자 B를 더 자주 오다 가다 마주칠 겁니다. 그런 계속된 접촉은 서로의 경계심을 낮추고 친밀감을 낮추게 확률적으로 사귀게 될 찬스는 옆집의 여자 B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실질적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확률이 더 높고 결국 누군가를 계속 마주치게 될수록 호감이 상승
상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현상을 단순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이성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많은 경험들이 바로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각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면식이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사랑에 빠지는 걸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랑은 그렇게 강렬한 사랑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튼튼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접촉이 항상 긍정적인 결론만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첫인상을 좋지 않게 주었다면 그 이후로 접촉하게 될 때마다 점점 더 비호감이 쌓여가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잘못된 인상을 줌으로써 잠재적 애인을 하나 더 날려먹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첫인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 공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개인적 공간은 물리적인 울타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울타리로 쌓여있죠. 이 개인적 공간에 누군가가 침범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감정적 반응에 관련 있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개인적 공간 침범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수록 불편함은 커지게 되고 우리는 다시 상대를 우리의 공간에서 밀어내기 위해 멀어지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적 공간 내로 허락받은 몇몇 이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가족, 애인, 동료 등 다양한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고 이 인간관계마다 각자 우리가 허용하는 개인적 공간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촉도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인적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1.2m 가량에 달하고 친구 이상만이 허락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1m 내외의 거리에 있는데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사회적 거리 단계에 닿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약 3.5m 정도까지를 뜻하는데 이 범위 내에는 직장 동료 같은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회적 지인들이 들어가는 거리죠. 일터의 동료가 당신과의 거리를 4m 좀 넘게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은 사회적 협력자의 관계에 있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자, 다시 우리는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는지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떤 요소들이 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가지 요소 때문에 좋아할 수도, 또 누군가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호감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매력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먼저 다룰 매력 요소는 바로 외적 매력입니다. 육체적 매력은 말 그대로 외모나 몸매를 뜻하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일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온갖 좋은 요소들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학적 어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좋아하는 매력 요소를 찾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외적 요소가 최우선 요소는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매력 요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차에 거르고 걸러서 남은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나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자신이 원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충족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온 결과물만 우리가 눈길을 주기에 자기 기준에서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내적으로도 멋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멋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외적으로 잘생겼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평범한 그저 그런 남자입니다. 여기서 주위 사람의 A에 대한 평가는 자신감에 차있고 성격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외적으로 멋지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요소도 한 단계 더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제로 높은 사회성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주위에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사회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회에서 자신을 보고 멋지고 예쁘다고 하는데 반사회적이면 그건 또 그것대로 이상하겠죠. 그렇게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유사성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인종, 국적, 성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닮은 점을 찾고 또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지금부턴 다양한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통계적 유사성. 우리는 같은 나이대, 인종, 지리적 위치, 경제 사정, 종교 혹은 정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가 사귀는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는 이슈화 될 만큼 상식 밖의 일이고, 그러기에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방식의 유사성.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끌립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의견을 표출했을 때 누군가가 동의를 해준다면 자신감을 얻을 겁니다. 그로 인해 나는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거고, 결국 매력은 이런 태도의 유사성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죠. 당신도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저 잘 보이기 위한 알량한 마음으로 한다면 오히려 호감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특징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만날 수 있는 거죠. N극과 S극이 끌리듯 완전히 다른 이들이 자석처럼 끌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걸 인지하고 상대가 그걸 채워줄 수 있어야지만 사귈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상대가 갖고 있지 않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다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후기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렌트지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